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먼저 연력학 2법칙 하기 전에 가역 과정이랑 비가역 과정을 알아야 돼. 가역적이다, 비가역적이다 이런 말을 보통 쓸 때가 있는데, 가역적이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변화가 일어났어. 어떤 물체가 변화가 일어났대. 그러면은 자, 동그라미가 세모가 됐어. 그 다음에 이 세모가 다시 동그라미가 될 수 있으면은 얘는 가역적이라는 거야. 근데 동그라미가 세모가 됐어. 그리고 나서 이 세모는 절대 동그라미로 갈 수 없어. 이거를 비가역적이라는 거야. 다시 상호 전환이 가능한 거를 가역적이라고 하고, 한 방향으로만 가능한 거를 비가역적이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그래서 비가역적 현상에 있어서는 뭐가 있냐면 온도. 자, 우리가 열이 이동할 때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할 수 있어요. 열은 열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만 이동할 수 있어요. 그 반대 방향은 안 일어나. 이것도 비가역적인 현상이야. 그리고 만약에 잉크를 물에 톡 떨어뜨렸어. 잉크를 물에 톡 하고 떨어뜨렸어. 그럼 이게 어떻게 돼? 또 이렇게 퍼지게 돼. 근데 이게 퍼졌어. 퍼진 다음에 다시 한 점으로 모일 수 있어, 없어? 없지. 이것도 비가역적이라는 거야. 다시 한 점으로 모일 수 없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만 가능한 거를 비가역적이라고 하는 거고, 이 비가역적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자연계에서 엄청 흔한 증상이에요. 흔한 현상이고, 그래서 자연계에서는 모든 현상들이 비가역적이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에 관한 거야.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에 관한 얘기였고, 연력학 제2법칙은 비가역적 현상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책에 보면은 가역 과정이란 처음의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갈 수 있는 과정이다. 거기 예시 보면은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운동하는 진자. 자, 진자 운동할 때 실에 공을 매달았어. 내가 이거를 잡고 있다가 툭 놨어. 그러면은 공기 중에서는 얘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왔다가 점점 정지하지, 중앙에서. 근데 공기가 없으면 진공 상태에 가게 되면은 얘는 계속 왔다 갔다 평생 왔다 갔다 할 거야. 진공 상태에서는. 공기 저항이 없으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잖아. 그래서 공기 저항이 없는 곳에서는 얘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계속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역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대신에 공기가 있을 때는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하지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 안 하죠. 공기 저항이 있으니까. 따라서 얘가 다시 여기까지 못 올라온다라는 얘기야. 한번 가면 다시 줄어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공기 중에서는 비가역적으로 운동하게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역 과정은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 스스로 처음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태이고,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은 비가역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시 밑에 보면은 기체의 확산. 지금 보면은 A, B 그림 보면은 A는 중간에 밸브를 잠가놓은 거야. 기체가 이동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고요. B는 그거를 연 거예요. 그러면은 기체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퍼져나가겠지. 대신에 퍼져나간 기체가 다시 한 곳으로 모일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 확산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진자 이동도 했고, 열의 이동도 했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갈 수 있지만 대신에 다시 따뜻해질 수는 없다라는 거지. 따뜻해지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열을 가해줘야 되지. 무슨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외부에서 일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비가역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밑에 연력학 제2법칙,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비가역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칙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자연계에서는 보통 현상들이 다 비가역적으로 일어나려고 하고, 그리고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83페이지에 중앙에 보면은 엔트로피라는 말이 나와요. 엔트로피, 보통 화학에서 쓰는 용어. 엔트로피는
분자들의 무질서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무질서 할수록 엔트로피가 큰 거야. 질서 있을수록 큰 게 아니고 무질서 할수록 엔트로피가 큰 거야. 근데 자연 현상들은 엔트로피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점점 무질서해진다는 얘기지. 우리가 방을 어지르기는 너무 쉬워. 어지르긴 너무 쉽지. 근데 그거를 다시 치우기에는 너무 힘들어.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처럼 무질서하게 만들긴 너무 쉬워. 근데 그걸 다시 질서 있게 만들려면 외부에서 일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질서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이게 연료각 제2법칙이야. 이것만 알면 사실 다 끝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83페이지 위에 보면은 연력각 법칙 두 개를 같이 그려놨습니다. 빗면에서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얘는 떨어지다가 마찰에 의해서 정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지를 할 때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에 의해서 모두 열 에너지로 전환돼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다. 얘는 연료각 제1법칙 성립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스스로 다시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연료각 제2법칙을 설명하는 거는 수평면에 흩어져 있던 열 에너지가 다시 모여서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럴 수 없다. 즉 연료각 제2법칙을 따른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열의 이동과 연료각 제2법칙 이거 똑같은 얘기야. 따뜻한 물체랑 차가운 물체를 만나게 되게 되면은 따뜻한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열이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따뜻한 곳,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할 수 있고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열이 이동할 수 없다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러면 열이 이동했어. 따뜻한 물체의 온도 어떻게 돼?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차가운 물체의 온도는 높아질 거야. 그러다가 얘가 이제 열평이 똑같아졌어. 온도가 똑같아지면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일어날 수 없겠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는 온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따뜻한 물체 처음에 온도가 높았고 차가운 물체는 온도가 낮았어. 근데 열의 이동이 일어나면 따뜻한 물체는 점점 차가워지고 차가운 물체는 점점 따뜻해지다가 온도가 똑같아지면은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리고 이 온도가 유지되는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한다. 라는 얘기고요. 열평형은 보통 중2 내신에 나오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때 따뜻한 물이 훨씬 많았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열평형 온도가 어떻게 될까? 올라가야 되지. 따뜻한 물이 훨씬 많으면 더 따뜻한 상태에서 열평형을 이룰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물이 많다. 그러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차가운 물이 훨씬 더 많다. 그러면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어떤 물이 더 많은지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평형 또한 연료각 제2법칙을 따른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요. 엔트로피 방금 설명했고 잉크도 퍼졌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 설명했죠. 자, 그래서 3번 연료각 제2법칙의 다양한 표현.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비가역 현상에는 방향성이 있다. 비가역적은 한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 얘기.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한다. 잉크가 퍼질 확률이랑 잉크랑 모일 확률이랑 어떤 게 더 높다? 퍼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항상 엔트로피 증가하는 것, 무질서도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5번 열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 5번에 우선 별표 쳐놓으세요. 5번에 별표. 아직 열기관은 안 배웠어. 이제 배울 거야. 근데 열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줄게요. 열기관 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열기관에 대해서 해볼 건데 84페이지 넘어옵니다. 자, 열기관
열기관이란 뭐냐면 열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거를 열기관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열이랑 일에도 방향성이 있어요. 열은 전부 다 일로 전환되기가 어려워. 일부는 전환이 가능한데 전부 다 전환되기는 어려워. 대신 일은 전부 다 열로 전환될 수 있어. 여기도 방향성이 있어. 그래서 열기관을 할 때 이 열이 전부 다 일로 전환이 된다면은 그거는 효율이 100%인 열기관이야. 근데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열이 일로 전부 다 전환이 안 돼. 따라서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이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다. 자, 열기관. 열기관에 열을 가하게 되면은 일부는 일을 하고 나머지는 다시 열로 방출해. 여기에 열을 주는데 이때 열을 Q1이라고 해볼게. Q1만큼의 열을 줬어. 근데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지. 그래서 열을 주는 곳의 온도가 더 높은데 그곳을 고열원이라고 해줘. 열이 높은 곳 고열원에서부터 열을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일부는 일을 하는 데 써. W. 그리고 나머지 남은 거는 저열원으로 방출해. 열이 낮은 곳으로 방출해. 이때 방출되는 양을 Q2라고 해볼게. 그렇지? 연료법칙 2법칙에서 유일하게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건 되게 쉬워. 그러면 Q1이 전체 양이고 Q1은 일부는 일을 하는데 쓰고 나머지는 열로 방출해. 이렇게 식이 나오지? 그러면은 일을 구하고 싶으면 일은 공급한 거에서 방출한 거 빼주면 되지. 별거 아니야. 그러면 이번에 방출한 거 구하고 싶으면 공급한 거에서 일한 거 빼줄 수 있어. 그지? 근데 이때 열 효율을 구하고 싶은데 열 효율은 기호 2라고 써. 2는 얼마나 효율적인 열기관이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열을 Q1만큼 제공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그거지. 그래서 열 효율은 내가 제공한 열분의 한 일의 양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일 많이 할수록 열 효율 높아지는 거지. 똑같은 식으로 바꾸면은 W는 Q1-Q2야.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만약에 일이 제시가 안 되어 있고 Q1이랑 Q2만 제시되어 있으면 열 효율 이렇게 구하면 돼.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나눠주면은 또 똑같은 식으로 1-Q1분의 Q2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열 효율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이거 빼먹고 구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것만 조금 주의해주고 그 다음에 열 효율이 100%다. 그 말은 열 효율 100%라는 거는 Q1이랑 W가 같다는 얘기지. 내가 공급한 거를 전부 다 일하는데 썼다는 얘기지. 그치? 그게 열 효율 100%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절대 될 수 없다고. 절대 Q1은 W랑 같아질 수 없어. 그죠?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얘기하면은 Q2가 0이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Q2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어. 알겠지? 그래서 열 효율은 절대 100% 될 수 없고 Q1은 W랑 같을 수 없고 Q2는 0이 될 수 없다. 이거 뭐 때문이라고? 열역학 102법칙 때문이라고. 그래서 열역학 102법칙을 성립하는 기관이 알겠죠? 그래서 이게 열기관인데 열기관 중에서 열 효율을 최대로 만든 기관이 있어. 열 효율을 최대로 만든 거를 사르노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을 어떻게 공급하면 열 효율이 최대가 될까 실험을 해봤더니 과정을 등온, 단열, 등온, 단열 이렇게 순환을 해주면 열 효율이 최대가 된다는 걸 밝혀낸 거야. 그리고 그거를 카르노 기간이라고 해요. 등온, 단열 이 순서대로만 해주면 열 효율이 최대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그래프가 자주 나와. 등온 곡선이랑 단열 곡선 그래프 기억나? 등온선이랑 등온선이 이렇게 있으면 등온선보다 길이가 더 큰 게 단열 곡선이지. 이렇게 돼 있는 게 단열 곡선이지.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보통 카르노 기간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 등온, 단열, 등온, 단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아 얘는 카르노 기간이구나 이거 알면 되고요. 그러면 등온 과정이랑 단열 과정 나와 있는데 등온 과정에서 열 출입 있어 없어? 열 출입? 있지? 등온 과정에서 열 출입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부피는 커지고 압력은 작아지고 있네. 열을 공급한 거야, 열을 방출한 거야. 그렇지, 열을 공급한 거야. 부피가 커지고 있으니까 열을 공급해 준 거야, 얘는. 그래서 이때 등온 과정에서 열을 공급했어, Q1만큼. 그 다음에 단열 과정에서는 열 공급이 없지. 단열이니까 열 공급이 없어. 그 다음에 등온인데 이번에는 부피가 작아지고 압력이 커지네. 얘는 방출하는 거야. 방출하는 열을 Q2라고 했어. 이때 방출하는 열이 Q2야. 그 다음에 단열 과정에서는 또 열 출입이 없어. 그지? 그래서 등온 과정 이때 공급되는 게 Q1. 두 번째 등온 과정일 때 방출되는 게 Q2. 그 다음에 Q1-Q2는 W다 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 중간 얘가 Q1, Q2 Q1에서 Q2 빼준 거 이 중간이 한 1의 양이었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책 보면은 열 기간이란 열원으로 같은 열 에너지를 유용한 일로 바꾸는 장치다. 높은 온도의 열원, 즉 고열원으로부터 Q1의 열을 흡수하여 외부의 W의 일을 하고 낮은 온도의 열원, 저열원으로 Q2의 열을 방출한다. 이때 열 효율은 열기관에 공급된 열에 대해서 열기관이 한 1 W의 비율로 보면 된다. 그래서 아까 식 변환하는 거 다 했었고요. 이 식 전부 다 똑같은 식이야. 그냥 변환만 한 거죠.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2는 모두 열로 바꿀 수 있으나 열은 스스로 2로 할 수 없고 모두 1로 바꿀 수 없다. 즉 열 효율이 1이란 얘기는 얘랑 얘가 같아서 약분 1 2랑 100%는 똑같은 말이야. 열 효율 1이랑 100%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은 없다 라는 거고요. 중간에 그림 보면은 고열원으로부터 열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저열원으로 방출되는 게 없네요. 이런 열기관 만들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카르노 기관은 열 효율이 가장 높은 이상적인 열기관으로 고열원의 절대온도 T1과 저열원의 절대온도 T2로 열 효율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열기관은 열, 공급된 열로 구하고요. 카르노 기관에서는 고열원의 온도 분의 저열원의 온도를 빼주면 돼요. 1 마이너스 고열원의 온도 분의 저열원의 온도. 근데 보통 잘 안 나와요 이런 거는. 그냥 그래프 한번 같이 봐주세요. 그래서 4번에 연고기간. 연고기간이라는 거는 계속 영원히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연고기간이 제1종 연고기간. 외부 에너지 공급 없이 작동하는 기간. 외부 에너지 공급이 없을 때 에너지를 안 줘. 근데 계속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일을 할 수 없겠지. 왜 할 수 없어? 일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줘야지 혹은 열을 공급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즉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성립이 안 된 거죠. 에너지는 생성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1법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제2종 연구기관은 열기관이 작동하며 방출한 낮은 온도의 열, 이 열을 다시 여기로 보낸다는 얘기야. 근데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이 과정이 안 돼. 왜 안 된다고 얘기해줘야 돼? 그렇지.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종 연구기관은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는 거, 2종 연구기관은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개념형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거나 문제, 계산 문제는 잘 안 나올 겁니다.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요? 딱 썼지? 오케이. 그러면 85페이지, 86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열기간, 열효율, 하루노. 맨 밑에 1번에 XOX, 2번에 길이 D, 3번에 1, 2, 4번에 X55, 5번에 0.4, 혹은 40, 6번에 55XO, 46페이지 1번에 2 닫기, 2번에 니은 디귿 리을, 3번에 55XX, 그 다음에 1번에 Q1분의 W, 2번에 기억, 3번에 OX55. 왼쪽에 한번 55XX. 모르겠어요?
에너지를 공급하면 되돌릴 수 있죠. 참. 에너지가 없을 때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 또 질문 있어요? 왼쪽에 3번에 3번의 3쪽. 입체가 생산하면서 왜 일을 한다? 위에 그림 보면은 B는 진공 상태로 B는 진공 상태네. 진공 상태에서는 그냥 자발적으로 팽창하는 거지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회사야. 오른쪽에 3번에 2번. 아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과정 간의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과정. 우선은 내부 에너지가 변하려면 온도가 높아져야 되죠. 그럼 등온 과정은 안 되겠네. BC랑 DA는 안 되겠죠. 등온이니까 온도 변화 없으니까. 그 다음에 CD 같은 경우에는 CD 부피가 커지고 부피가 커지고 압력이 줄어들죠. 이거 무슨 과정이야? 단열인데 부피 커지니까 팽창. 단열 팽창이죠. 단열 팽창이면은 내부 에너지 어떻게 돼? 온도 어떻게 돼? 낮아지잖아. 내부 에너지 낮아지죠. 따라서 AB 과정에서만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 됐어요. 자, 숙제는 8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네? 숙제가 좀 많죠? 좀이 네. 아니고 99페이지까지. 오늘 숙제가 좀 99요? 많아요. 대신 내용이 쉬웠잖아. 네? 네? 공부할 거 별로 없잖아. 문제도 쉬워요. 선생님 근데 중간원이면 앞에 또 포함이잖아요. 그렇지. 복습하면서 너네 테스트 못 봤으니까 복습하면서 알겠죠? 파이팅!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뭐가 더 많으면 여기서 온도가 높으면 그래프가 위로 간다.